볼게요. 입체 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평면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본격적으로 입체 도형이 어떤 모양이 등장을 하고 또 그것의 성질들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래서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를 아예 그냥 빼고 바로 2학년 내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교육 과정에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그 학년과 시기에 알맞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또 앞으로의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을 거치던지 간에 지금까지 잘 정리해 왔고 잘 정돈되어 있는 현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공부해 갈 것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그때 2학기 내용에서 입체 도형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래요. 자, 오늘 다면체와 회전체 중에서 다면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다면체. 자,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이다 그러면은 3D 흔히 보기 이제 충분히 앞뒤 위 아래 그다음에 오른쪽 옆 왼쪽 옆에서 보면 새로운 모양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입체 도형 중 다면체라고 하는 용어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수학은 약속과 정의의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했는지 그 약속의 배경엔 어떤 뜻을 갖고 이 말을 정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다면체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해보고 우리가 이것도 그 초등학교 때 일부분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직육면체다, 정육면체다 하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각기둥, 그 다음에 각불 뭐 이런 모양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다면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아마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은 정다면체의 종류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다면체의 뜻과 그 다음에 정다면체가 갖게 되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각 정다면체가 갖는 꼭지점이나 면이나 아니면 모서리의 개수라든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외우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얘기 다면체에 대한 내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요. 다면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면체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면체. 일단 말뜻을 내가 꼭 한자 급수시험을 통과한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이 여러 개 있는 입체 도형을 얘기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말뜻 속에 숨어 있는 걸 그냥 딱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직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정확한 뜻을 알려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각형인 면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각형인 면으로 돼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다각형인 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대체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게 하는 반대 여기 일부러 썼다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이 아니면 안 돼. 구성하고 있는 도형이. 다면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다각형인 면만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입체 도형들 중에 그래요. 각티슈, 직육면체 이렇게 생긴 사각 기둥 모양의 이러한 직육면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얘도 입체 도형이고 다음에 나와 있는 원기둥. 자, 우리 통조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니까 참치캔 이렇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참치캔 통조림 여기에 참치 모양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입체 도형을 보고 다면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둘 다 입체 도형인 건 알겠는데 다면체를 골라내려고 했더니 당황스럽더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각형인 면만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원은 다각형이에요? 아니에요?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냥 원은 원입니다. 다각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평면 도형 중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하죠. 조금은 뾰족뾰족할 수도 있고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등을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직육면체라고 얘기하고 또 육면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6이 면이 6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는요, 원기둥이어서 입체 도형이긴 하지만 다면체는 된다 안 된다? 다면체는 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면체는 뭘로 구성돼야 된다? 다각형인 면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다면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자, 여기에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입체 도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바로 사각뿔이군요. 사각뿔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뿔 하나 그려놓고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삼각형인 평면 도형을 가리켜서 이 다면체에 뭐라고 한다?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면이 몇 개 있는지 그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정할 수 있겠군요.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친구들은 나의 별명을 부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에 가면은 내 이름을 정확하게 성과 이름을 다 불러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 가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내 이름을 결정할 수 있겠죠. 다면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모양이 각불로서 이름이 불려질 때도 있는 것이고, 면의 개수로 불려질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부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몇 면체냐 물어보면 그 면의 개수를 밝혀서 읽어주면 되고요. 각불이냐 각기둥이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각불대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더라 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요 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그렇지, 교점이 아니라 교선.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교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모서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그 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이걸 꼭지점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면체라고 한다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 3가지를 살펴봤어요. 면, 모서리, 꼭지점. 그리고 다면체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그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면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원기둥과 같은 경우는 다면체가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래 주의 표시에 이런 얘기 적어놨죠.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만으로 둘러싸이는 입체 도형을 가리키면서 구라던가 원뿔이라던가 원기둥과 같은 이러한 곡면의 형태가 갖춰져 있다거나 다각형인 면이 아닌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면체이다 아니라 다면체가 아니다. 그럼 선생님 100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1개가 원인 경우에는요? 역시 다면체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만 다면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다면체가 이름을 불릴 때 그 두 번째 명칭을 이야기할 때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한다면, 그리고 구라던가 원기둥, 원뿔 뭐 이런 것들이 다면체가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다면체에서 받아들일 내용들은 네, 다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기둥, 각불, 각불대에 가는데 얘가 바로 그거예요. 다면체의 종류. 분류를 한 거죠. 기둥 모양이냐 아니면 뿔 모양이냐 아니면 옳지 뿔대 모양이냐. 사실 각기둥이나 각불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 과정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각불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각기둥, 각불, 각불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도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각기둥이 무엇이고 각불대가 무엇이고 각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싹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각기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의 뜻이 어떻게 나타내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교재 봐도 됩니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 거기 보면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밑줄 치고 작은 1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인 뭐라고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로 구성된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 이것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한답니다. 뭐라고요? 두 개의 밑면이
평행한 다각형으로 평행이면서 합동인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옆면이 직사각형인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선생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질문. 선생님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밑면이 그랬어요. 왜 두 개의 밑면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밑면이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밑면이 두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밑에 있는 게 하나인데 왜 두 밑면 맨날 두 밑면 그러죠? 자, 이때 밑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 있잖아요. 밑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기본, 베이스,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이 탄탄해야 라고 하는 내용들, 기초가 탄탄해야, 기반이 탄탄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둥 모양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반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었던 도형이 무엇이냐? 이름이 오각기둥이라고 하니까 요 녀석은 오각형들이 차곡차곡 똑같은 게 쌓여져서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었던 건 이 면이 되겠구나.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얘를 싹 뒤집어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모양은 바뀌지 않죠. 그죠? 합동인 두 개의 밑면. 그래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이라고 하는 그 뜻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해서 얘가 밑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얘 또한 뭐가 된다? 밑면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요 내용으로 우리가 각기둥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각기둥의 뜻이 뭐라고? 두 개의 두 밑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행하며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 이게 각기둥입니다. 됐나요? 각부를 보게 되면 각부는 다음 밑면이 이제 다음과 같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밑면이 다각형인 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옆면이 삼각형으로 한 꼭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뿔 모양으로 생긴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뿔이라고 얘기하는데 각뿔의 뜻을 한번 보면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 옆면이 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뾰족한 점. 자, 이것을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각뿔의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옆면이 모두 뭐가 돼야 되더라? 삼각형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때 각뿔은요, 밑면이 몇 개가 나올까? 네, 한 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밑면을 갖고 있고 옆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그 옆면이 모두 각뿔의 꼭지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각뿔의 이름도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 각뿔을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 그렇지, 바로 육각형인 밑면에 의해서 그 모양을 결정짓기 때문에 얘는 육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옆면이 삼각형이라면서요. 그러면 옆면 포함해서 만약에 밑면이 삼각형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정사면체 같은 경우,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정사면체 같은 경우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밑면이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밑면은 이 도형을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면 하나를 가리켜서 각뿔인 경우에는 삼각형인 요거, 얘는 육각형인 이것. 그래서 그중 하나만 밑면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옆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각뿔의 꼭지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밑면, 높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뿔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각뿔대입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었던 이러한 육각뿔을요, 밑면과 평행하게 휙 하고 면을 보냈어요. 마치 칼로 싹 자르듯이. 근데 어떻게? 밑면과 평행하게 칼날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싹 잘리면서 다음과 같이 두툼한 아래쪽 부분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시키고 나면 두툼한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육각뿔대라고 얘기합니다. 각뿔대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긴 도형, 즉 이 각뿔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뭐라 그럴까요? 그것의 조상? 그것이 탄생한 배경? 거기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각뿔로부터 출발합니다. 각뿔에서 밑면과 평행하게 휙
하고 잘랐을 때 각불 부분을 제거시킨 아래 두툼한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한다? 각불대라고 한다라는 거죠. 각불대 정의를 보면 각불을 밑면과 평면으로 잘라 생기는 평행한 면으로 잘라 생긴 두 입체 도형 중 각불이 아닌 쪽의 다면체, 각불이 아닌 쪽 아래쪽 나와 있는 그 다면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각불대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불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도형이 서로 닮긴 했는데 합동은 아니죠.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서로 크기가 다른 육각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닮아 있기는 한데 크기가 다른 그러한 도형으로 만들어지고, 옆면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게 뭐로? 옳지, 사다리꼴로. 왜 사다리꼴로 만들어지냐면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변과 요 변이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의 뜻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가리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다리꼴로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육각불 같은 경우에는 각불은 옆면이 뭐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각기둥은 뭐로? 옳지,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 밑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했고요. 옆을 둘러싸고 있는 면을 우린 뭐라고 하고? 옆면이라고 하고, 세 개 모두 각기둥 같은 경우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높이라고 한다더라. 그 이야기는 각불에서도 각불의 꼭지점으로부터 어디까지? 밑면까지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바로 높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옆면은 삼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 있는 두 개의 밑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이러한 각불대에서도 바로 뭐라고 한다? 높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두 개의 밑면은 서로 닮아 있긴 하지만은 크기가 다른 밑면으로 두 개가 구성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기둥과 각불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더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바로 뭐냐면, 얘가 만약에 N각기둥이었다, 얘가 N각불이었다, 얘가 N각불대였다. 구성하는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인 것에 따라서 각기 서로 다른 이름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첫 번째,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려놓고 세어볼게요. 굉장한 열이군요. 그려놓고 세어본다고 하더라도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구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볼래? 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구각기둥을 그릴 엄두가 잘 안 날 거예요. 팔각형까지는 어떻게 한번 그려보겠는데, 그죠? 그리면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각 이러한 다면체들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랬죠? 꼭지점의 개수를 찾을 때도 그 밑면의 모양과 각기둥이라고 하는 특징을 활용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오각기둥을 보다시피 여기에서 발생하는 꼭지점은 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만큼이 이러한 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로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N각형 위에 있는 N각형에서 발생한 꼭지점 N개와 아래 밑면에 나와 있는 꼭지점 N개, 그래서 합쳐서 몇 개? 2N개가 되겠구나,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외우지 마라.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밑면을 구성하게 되는 그 N각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기둥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불이나 각불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상할 수만 있다면, N각불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밑면을 구성하게 되는 N각형의 N개에다가 각불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1개, 그래서 N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뭐 어때? 쉽지? 그 다음에 N각불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양과 크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그랬죠? 육각불대에서. 그러니까 얘도 육각기둥에서, 오각기둥에서와 마찬가지로 N개의 꼭지점이 위에서 한 번, N개의 꼭지점이 아래쪽에서 한 번, 그래서 총 몇 개? 2N개의 꼭지점이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한번 가볼까요? 꼭지점의 면의 개수부터 먼저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모서리 개수 가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개수.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에서 약간 바뀌긴 했는데, 네,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담는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문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하면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기둥 모양을 보게 되면 그 다각형, 밑면을 구성하게 되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밑면을 구성하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그런데 그게 두 개의 밑면이 등장을 했으니까 2N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뭐?
그 밑면을 구성하는 꼭지점들끼리 옆면에서 발생하는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시웅 몇 개가 n개가 옆면의 모서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네, 3n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 n각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밑면을 구성하게 되는 n각형에서의 변들이 모서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 n개. 그 다음에 각 n각형 꼭지점에서 각뿔의 꼭지점으로 한 점으로 모이게끔 쏘아 올리는 옆면의 모서리가 또 몇 개? 밑면 다각형의 꼭지점 개수만큼 n개. 그래서 다각형인 변에서 발생하는 모서리 n개랑 그 다음에 옆면에 발생하는 모서리는 각 꼭지점에서 각뿔의 꼭지점으로 쏘아 올리는 모서리에서 n개. 그래서 몇 개? 2n개가 등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각뿔대의 꼭지점이나 모서리의 개수는 누구와 똑같이 가겠다? n각 기둥과 똑같이 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몇 개? 3n개. 옆면에서 만들어지는 n개와 다각형의 변에서 만들어지는 n개에서 총 3n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면의 개수. n각 기둥 면의 개수는요.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밑면이 만들어지죠.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밑면. 두 밑면.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긴 하지만 두 밑면이 만들어지고 옆면은 그 밑면을 구성하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직사각형인 옆면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n각형이라고 한다면 n개의 옆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두 개의 밑면을 더하면서 n 플러스 2개의 면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각 기둥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옆면과 2개의 밑면이 되면서 몇 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7면체. 7면조 말고 7면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몇 개라고요? 1개입니다. 옆면은 밑면을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삼각형이 옆으로 탁 붙어나야겠죠. 그러면서 그 각각의 삼각형들의 한 꼭지점들이 모두 한 점에서 보이면서 각뿔의 꼭지점을 구성할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개? n개에다가 더하기 1만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뿔대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꼴 면이 옆면이 몇 개? 밑면을 구성하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그래서 n개에다가 2개의 밑면을 더해서 n 플러스 2개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를 쭉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이거 외우라고 선생님 정리한 거 아니에요. 내용을 n각 기둥, n각뿔, n각뿔대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 나갈까?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개념 하나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한 거지 외우라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얘를 배우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이름하여 짜잔 정다면체입니다. 정다면체라고 한다면 그 정다면체가 무엇인지서부터 먼저 정리하죠. 정다면체란 나와 있는 거 읽어도 돼요. 정다면체란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들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십시오. 문제를 냄새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냄새도 맡아보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감각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 접근해 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정다면체란 바로 뭔가요? 정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느낌 왔어요? 정다각형인 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다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같은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내용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그러니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을 골고루 섞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다각형을 합동인 정다각형들을 모아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데 대신에 모든 구성되는 도형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구성되며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조건은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구성돼야 되며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다르다고 한다면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들로 막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다면체가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정다면체가 되기 위해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정다면체가 된답니다.
왜 선생님이 이 두 번째 내용, 얘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거든요. 아, 정다면체라고 하면 정다각형으로 생겨 먹었겠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지기 쉬워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정다면체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성시켜야 비로소 정다면체가 됩니다. 첫 번째,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며, 두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정다면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다면체의 종류를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봐요. 정사면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볼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냐면,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한 동그라미 꼭 동그라미 이렇게 쓸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살펴봤더니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죠. 3개예요. 3개. 정육면체는 몇 개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보니까 정사각형이 3개가 모였습니다. 몇 개가 모였다고? 3개. 선생님 이걸 왜 처음에 얘기하게 되는지 문제를 보다 보면, 내용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 몇 개예요? 정삼각형 4개가 모여서 만들죠. 정12면체는요. 정오각형 몇 개? 하나, 둘, 셋, 3개가 한 꼭지점에서 모인답니다. 어느 꼭지점을 보더라도 모인 면의 개수는 3개이죠. 그래서 정12면체가 된 거예요.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선생님 정12면체까지밖에 안 나오나요? 더 많이 나오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6개는요? 자, 볼게요. 일단 1개, 2개, 3개, 4개, 5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6개는 왜 안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6개의 면이 딱 하고 들어가는 순간 도형이 꽉 맞죠.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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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입체를 만들 여지가 없답니다. 아,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 봐요.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라고? 3개랍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것을 맞닿는 부분으로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봐요. 그래서 얘를 풀로 붙여. 풀로 붙일 수 있으면 요걸 볼록 튀어나오는, 즉 입체를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뭐? 180도라고 하는 그 각도에 의해서 입체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딱 돌려서 붙이니까. 얘 같은 경우 정육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개의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딱 붙게 되면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 되면서 입체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해당하는 3개의 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서 한 개.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남는 요 90도가 입체를 만들 여지가 되는구나. 4개의 정삼각형이 붙으면 어떨까요? 조금 전 정사면체에서 봤듯이 3개에다가 4개가 붙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이 바로 입체를 만들 여지가 되겠죠. 정12면체 같은 경우에는 108도가 나오게 되는데 한 4개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각형이 붙으면서 이렇게. 바로 어느 부분? 요 부분에 요만큼 각, 아주 적게 남은 요각이지만 그 녀석이 뭘 만들어낸다? 옳지, 입체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거마저 하나가 딱 끼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볼록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입체가 나오지 않죠. 평면으로 끝나버리지. 그래서 얘가 비어있는 5개까지, 정삼각형 5개까지가 옳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정다면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해서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이 부분까지는 꼭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얘는 너무 쉬워서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아예 여기 나와 있지. 정사면체 몇 개? 4개. 정육면체 몇 개? 6개. 정팔면체 몇 개? 8개. 정12면체 몇 개? 12면체 12개. 그 다음에 정20면체 몇 개? 20개. 이렇게 찾아요. 면의 개수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다면체는 다시 한번 몇 가지? 5가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오각형이 있어서 육각형 나오면 안 됩니까?
또 삼각형, 사각형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오각형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외우지 마세요. 왜 그런 정다면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정삼각형 3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서 정사각형 3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서 정삼각형 4개가 한 꼭지점에서 모여서 정십이면 정오각형의 3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서 정삼각형 5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서 만들어내는 정다면체 다시 한번 불러볼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됐나요? 5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 이렇게 나와서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3개, 3개, 4개, 3개, 5개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외우지 말고 입체 여지를 어떤 도형이 구성이 되게 되는지 기억 잘 해놓고 다음 내용 나오게 되는 요거 볼게요. 꼭지점의 개수 여기에요. 오늘 이야기할 하이라이트는 이러한 정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에 대한 내용의 접근입니다. 잘 봐요. 선생님 꼭지점서부터 살펴볼게요. 정육면체나 또는 정팔면체까지는 직접 그림을 그려놓고 세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 4개. 몇 개라고? 4개.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아, 숫자가 점점 커지는구나. 정팔면체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5, 6개. 몇 개? 6개. 이럴 때 또 숫자가 늘어나네. 늘어났다 줄었다 또 늘어나나? 줄어드나? 자, 여기에서 어떤 규칙을 그 점의 개수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뭐로 접근한다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가지고 접근한답니다. 보다시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세 볼수야 있겠지. 정 20면체도 세 보면 세 볼수야 있겠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혹시라도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꼭지점을 찾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찾아가느냐? 바로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가지고 찾아간답니다. 자, 이거예요. 정오각형 12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정 12면체를 만들거라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뜯어진 정오각형들을 보고 꼭지점의 개수를 살펴라 그러면 몇 개가 나오죠? 12개의 정오각형을 줬으니까 총 몇 개? 옳지. 60개가 만들어져요. 60개의 꼭지점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면이 모인다고요? 하나, 둘, 3개의 면이 모인다고.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면이 모인다고? 3개의 면이 모인다고. 그러면 3개의 면이 모이는 순간 선생님이 지금 점으로 찍은 딱 이 꼭지점은 왼쪽 위에 있는 요 녀석,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녀석, 그 다음에 앞에 정면에서 보고 있는 요 녀석, 이 각각 가지고 있던 꼭지점이 이 정 12면체를 만들면서 한 개가 되었죠. 3개의 면이 한 꼭지점에서 모이다 보니까 세 꼭지점에 서로 달랐던 것들이 입체 도형을 만들다 보니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로 만들자.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개냐면 20개입니다. 꼭지점이.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정 20면체도 그렇게 찾아가 볼까? 아니 선생님 정 12면체가 이만큼이었으면 정 20면체는 그거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럼 몇 개나? 아니 그러고 줄어드나? 그래서 몇 개나? 그치? 이런 식으로 대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얘가 구성되어 있는 건 삼각형이 몇 개? 20개. 그러니까 삼각형 20개를 다 뜯어놓고 널어놓으면 총 몇 개? 60개의 꼭지점들이 보여요. 그럼 그 60개 꼭지점 중 하나를 딱 살펴봤더니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라고? 5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 옳지, 5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5개의 서로 달랐던 꼭지점이 하나에서 딱 만나면서 한 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 20면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봐요. 5, 1, 5, 5, 4, 20. 12개. 즉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꼭지점의 개수가 항상 늘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외우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외우면 어떨까? 이걸 다 그려놓고 문제에서 답을 찾으라고 할 때 다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머릿속으로 기억한 걸 적던지. 차라리 그 시간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만 기억하세요. 어떤 도형으로 모여있는지 몇 개나 모였는지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모서리의 개수 어때?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게 정 12면체나 정 20면체나만 그런 거고 정 8면체나 정 6면체는 안 그런 건가요? 똑같지. 몇 개? 사각형이 6개. 근데 한 꼭지점에서 몇 개가 모여? 3개가 모여. 그러니까 몇 개? 8개.
삼각형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 몇 개예요? 4개예요. 3, 2, 6, 6개. 그죠? 자, 이제 모서리 개수 가겠습니다. 모서리 개수도 4면체나 6면체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세보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너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개. 그래서 6개씩 늘어나나? 아니라니까. 정팔면체 봐봐. 무슨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니? 옳지. 하나, 둘,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 팔면체니까.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다면체, 다면체를 구성하는 다각형인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말이죠. 그럼 면과 면이 어떤 것들끼리 만나? 면과 점이 만나? 아니요. 면과 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변과 변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변이 하나의 모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얘는. 더 간단하지. 싹싹 약분시켜 놓고 놨더니 12개의 모서리가 생겨요. 몇 개의 모서리가 생긴다고? 12개.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찾아? 아, 오각형인데 오각형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으니까 변도 60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런데 그 60개의 변들이 2개씩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2로 나눈다면 얼마? 2로 나누니까 옳지. 30개의 모서리가 발생한답니다. 정 20면체는 몇 각형? 옳지. 삼각형. 몇 개? 20개. 그래서 60개의 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로? 2로 나눠지면서 얘 또한 몇 개? 30개의 모서리를 만들어 내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모서리가 같네. 얘랑 얘랑 꼭지점이 다른데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네. 이렇게 막 외우지 말고 모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다면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형들이 한 꼭지점에서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내용들을 외우지 않고 개수들을 외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다면체의 종류 몇 가지? 5가지. 불러 정사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그 다음에 정20면체. 됐나요? 꼭지점과 모서리 개수 각각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몇 개? 3개, 3개, 4개, 3개, 몇 개? 5개. 됐지?